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과 발전, 그 다음에 제3섹터와 사회적 기업, 그 다음에 지역사회 요구와 어찌됐든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어찌됐든 첫 번째는 사회적 경제의 개념, 그 다음에 제3섹터와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 요구와 사회적 기업, 이런 목차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이제 개념과 사회적 경제 개념, 어찌됐든 유럽에서 협동조합 운동으로 이제 처음 등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유럽에서 협동조합으로 등장하다가 나중에 사회적 기업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회적 기업을 좀 아우르는 이런 부분이 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산업혁명 이후에 임금 노동자들이 복지와 생계를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하기 위해서 상호 부조와 자조를 위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상호 부조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비슷하게 협동조합 요즘은 생협 그 다음에 새마을 금고 어떤 직장 내 금고 같은 금고 뭐 이런 것 같이 어찌됐든 복지와 노동자들의 복지와 생계를 이어가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을 수행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유럽 각국이 협동조합들이 담당했던 자조용 집단으로서 기능은 복지국가로 편입해서 흡수되다가 되기 시작하니까 조금 이게 좀 사그라들었다가 또다시 이제 1차 오일 쇼크와 경기 침체로 다양한 복지급여를 민간으로 위탁하기 시작하면서 어찌됐든 사회적 경쟁에서 사회적 기업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거죠. 사회적 경쟁에서.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공공부문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은 어찌됐든 협동조합에 의해서 처음 이렇게 발생됐다가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기업에서 스스로 하는 어떤 자조집단으로서 생겼다가 그다음에 이제 국가로 편입되기도 시작하고 70년대는 1차 오일 쇼크와 경기 침체로 다양한 복지급여를 민간으로 위탁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사회적 기업이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공공부문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면서 사회적 경제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등장 배경에는 새로운 어떤 노동, 복지, 문화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욕구가 출현된 거죠. 그런데 시장이나 국가나 시장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특히 경제, 금융위기, 오일 쇼크를 기점으로 해서 국가와 시장에서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어떤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넘어왔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전통 비즈니스 모델의 이기에 의해서 사회지향성, 사회지향성, 사회관심, 조직의 특성, 그다음에 사회의 변화 이러한 것이 관심을 갖는 어떤 사회지향적인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생겨나게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를 규정하는 개념은 법제화를 통해서 이제 정의되기도 할 수 있으나
2014년부터 이제 어찌됐든 국회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발의는 돼 있지만 이게 곧 뭐 될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사회와 경제의 관계 정립에 있다. 즉 경제보다 사회가 우위에 있음을 전제로는 경제. 예? 사회적 경제는 경제보다 기업의 존재, 이익, 물론 존재는 아니지만 이익, 예? 이익보다는 사회가 우선하는. 그 대신 존재는 해야 되겠지만 이익보다는 사회가 우선하는 그런 개념이다.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사회와 경제의 관계 정립에 있다. 즉 경제보다 사회가 우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경제 방식. 그래서 사회적 경제의 구성 요인은 교환 방식과 경제 주체에 대한 차이, 소유하는 방식,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사회적 경제의 구성 영역은 교환 방식과 경제 주체, 소유 방식, 운영 방식 이런 게 일반과 좀 다르다. 그래가지고 정치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화폐 경제, 비화폐, 비시장 경제에서 공동의 사회적 욕구를 가진 이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결성한 조직을 통해 생산수단과 생산요소의 사회적 소유관계를 이루면서 호혜와 협동, 민주적 운영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제 시스템을 어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데 정치 경제학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전은 어떤 듀퍼가 구분한 조직 경제인데 먼저 19세기 후반부터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한 엄청난 생산량에 참여한 협동조합, 상호 부조 조직 이런 부분. 다른 나라에서는 자조조직을 구성하려는 지역사회 욕구에 부응하는 제3섹터의 한 구성 부분이며 일부 국가에서 복지국가로 통합된 상호 부조 조직. 그래서 다음에 조합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조직은 조합원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 자율적인 옹호기관이자 서비스 공공기관으로 국가가 인정한 결사체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 경제 조직의 듀퍼가 구분한 조직 경제로서 어떤 사회적 기업의 조직의 특성은 협동조합적인 거 부분, 사회 부조조적인 거, 결사체와 같은 거 이런 부분에서 조금 특성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페스토프가 구분한 조직 경제는 구사회적 경제, 새로운 사회적 경제가 있는데 어떤 19세기 노동자와 소장농 중심이 된 대중운동에서 비롯된 초기 협동조합과 상호 공제 보험회사로 구성된다. 그래서 많은 협동조합들이 민간 대기업처럼 관련 조직화 된다. 이게 사회적 경제야. 그다음에 새로운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사회 서비스 협동조합으로서 자원봉사 조직, 그 다음에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사회적 기업으로 구성된다는 거죠. 사회적 경제는 국가별, 지역별 차이에 따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조직 형태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경제를 다시 한번 보면 새로운 사회 서비스 협동조합, 어떤 자원봉사 조직,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사회적 기업 등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의 영역은 공공 영역이 있다 그러면 기타 NGO, 사회적 경제 영역이 있고 민간 영역이 있다. 그래서 또 사회적 경제 영역이 있는 데서 사회적 기업은 공공 서비스를 지향하고 공공이익을 지향해서 사회적 기업가를 출현시키는데 이러한 부분을 좀 어떤 도표보다도 설명을 보고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영역은 뭐냐? 사회적 경제 영역은 국가 시장, 국가
시장, 시민사회 이런 교차점에 사회적 경제는 있다. 사회적 기업은 시장의 소득이라든지 국가가 할당한 소득 재분배라든지 시민사회의 호혜로부터 나온 다양한 자원들을 기반으로 한 혼합현상으로 이치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자원활동단체와 NGO 활동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자원활동단체, NGO 활동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상호작용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국가, 시장, 시민사회는 국가, 시장, 시민사회는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파트너다. 특히 요즘에 이제 지역 자치단체의 사회적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제과 그런 부분만 있었어요. 경제과. 그 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경제과가 있다가 기업 지원과 이런 조직들이 생겼어요. 기업 소상공인과, 상공인과 이런 명명의 부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 공공기관에 시청 같은데 경기도에 시단위 조직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의 구단위 조직에 가보면 사회적 경제과 이런 과들이 생겨가지고 그 과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그 욕구,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이렇게 국가가 하는 일이면 소득 재분배를 법제화한다든지 정책 프로그램 혁신적 사회 정책을 이렇게 수행해 줌으로써 사회적 경제 영역을 일부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중앙 및 지역 행정기관을 포함하는 국가는 새로운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 기업의 등장과 함께 다양한 공식, 비용식 활동에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소득 재분배에 법제화한다든지 정책 프로그램의 혁신적 사회정책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 다음에 시장에서는 사회적 기업가들은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사회 계층구조 피라미드 저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사회 전략들을 개발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시장에서도 고용, 기업 사회 공헌, 파트너십, 기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시민사회에서 참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창조한다는 열정이 있어야 하며 시민 주도와 참여적 의사결정 구조는 사회적 기업활동 및 협치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데 시민사회에서 제3섹터의 자원봉사조직, NGO, 연대경제협동조합 이런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지역사회의 조직으로서 노동조합, 사회서비스, 자원배분, 빈곤감소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이 영역으로서 사회적 경제.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에 공통되는 부분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3섹터와 사회적 기업은 제3섹터 미국에서는 파일럿 위원회가 비영리 조직과 비영리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하자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파일럿 위원회가 그래서 유럽은 96년에 설립한 EMES 연구 네트워크 이런 거. 그다음에 유럽의 사회적 기업은 실제로 제3섹터에서 발생한 새로운 기업이자 실천이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사회적 기업을 담당하는 사회적 경제과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아주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고 어떤 배양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회적 기업에게 혜택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에 대한 안내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의 교육, 혜택, 뭐 사무실 제공, 무상 제공, 뭐 이런 것들, 사회적 기업의 이런 활동들을 지역자치단체한테 하면서 많은 사회적 기업이 잘 성장되도록 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3섹터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개의 개념으로 대중들의 견해를 이끌어왔다. 비영리 부분 접근, 사회적 접근인데 영어권의 국가들로 전파되는 특징이 있고 유럽과 전 세계 다른 국가들로부터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3섹터로는 서로 상이한 축을 연결하는 중재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연대 기반 경제가 여기에 속한다. 제3섹터라고 하는 연대 기반 경제. 그 다음에 또 다수 유사 공공재화 서비스. 그래서 보건, 문화, 교육, 사회 서비스, 자원 접근 서비스, 스포츠 환경 옹호 등 생산을 통해 자원 배분과 폭넓게 연관된다. 그리고 제3섹터는 자발적인 기여와 관련됐다.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넓은 범위의 현금, 현물 등 저숙련 실업자들을 돕기 위한 공공기관 업무의 소중한 자원이 된다. 그래서 제3섹터라는 부분이 우리가 개념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제3섹터 개념보다 더 넓다. 그러니까 제3섹터에는 분리의 개념은 비영리로 제한, 자원봉사 및 비영리 단체, 협동조합과 상호부조 조직을 제외하는 개념인데 사회적 경제는 이거보다 좀 더 큰 개념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진화된 개념으로서 수익성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비자본주의 경제다. 그 다음에 재단과 사회적 기업이다. 그 다음에 협동조합과 상호부조조직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영리조직과 비영리조직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제3섹터 개념보다 더 폭이 넓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이러한 수익성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다. 공용, 공존, 비자본의 자본주의 경제. 그래서 자본 조달 방식도 좀 다르고. 그 다음에 재단과 사회적 기업, 우선 장학재단과 같은 형식도 있고 여러 가지 사단법인 이런 좀 사회적인 경제의 영역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협동조합과 상호부조조직을 포함한다. 협동조합은 우리나라에서도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이 잘 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통에서는 슈퍼마켓 협동조합 연합회. 그러니까 소상공인 슈퍼마켓 조합들이 결성해서 어떤 전국에 공동물류를 운영해요. 그래서 공동물류를 운영하는데 이 공동물류를 정부에서 또 지자체에서 많은 자금을 대고 이 조합에서 일정 금액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큰 물류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경기도 수원 슈퍼마켓 협동조합, 그 다음에 광명시 슈퍼마켓 협동조합, 고양시 슈퍼마켓 협동조합 이런 조합들은 좀 잘 되는 슈퍼마켓 협동조합. 그런 슈퍼마켓 협동조합들은 단체로 그 조합을 결성해서 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공동 구매해서 공동으로 어떤 소매상들이 연합해서 물류 창고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주류 같은 데도 슈퍼마켓 체인 사업 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3섹터를 정의하는 5가지 기준.
우리가 제3섹터를 할 때는 어떤 거냐? 응? 제3섹터는 우리가 제3섹터라고 할 때 제3섹터가 되게 되는 5가지 기준이 있다. 첫 번째,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단체만 제3섹터에 포함되고 조직적인 정체성이 없는 순수한 특볼 모임들은 제외된다. 그 다음에 민간 조직이야. 제3섹터라고 하는 거는 관료 조직, 국가의 조직 이런 게 아니고 민간 조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영리 목적의 수익 분배 제한 규정을 반드시 영리성의 비영리성. 그 다음에 자치조직만의 비영리 부분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기관은 반드시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3섹터의 기준이 상당히 명료하고 그 어떤 기준이 있죠. 그래서 제3섹터는 이러한 기준이다. 다시 한번 좀 얘기하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단체만 제3섹터에 포함되고 조직적인 정책성이 없는 순수한 특볼 모임들은 제외된다. 반드시 민간 조직이어야 된다. 비영리 목적의 수익 배분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고 자치조직만 비영리 부분에 포함된다. 기관은 반드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요즘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많이 해요. 어찌됐든. 그래서 제3섹터는 이렇게 자원활동, 비영리 조직, 결사체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공공기관이 아니고 지역사회. 제3섹터는 자원활동, 비영리 조직으로서 운영되는 활동이 제3섹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의 욕구와 사회적 기업. 세 번째, 우리가 지역사회의 욕구와 사회적 기업들이 어떻게 변했나. 욕구의 개념은 뭐? 욕구는 뭐예요? 잠재 욕구, 잠재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욕구가 있어요. 잠재적 욕구는 어떤 그러니까 잠재적 니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상품이 출현 안 한 거지. 욕구는 어떤 배고픔을 느낄 때 게토레이를 먹고 싶은 것 같은 그러한 욕구. 이거를 실욕구라고 하는. 욕구는 생존을 위해 소비 필수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유기체적인 본질적인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통해 원조하는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 사회적 욕구가 있다. 그리고 욕구에는 이제 마슬로의 욕구 5단계설이라고 욕구 5단계설을 먼저 생리적인 욕구, 안전, 생리, 그 다음에 여기는 자아실현, 여기는 사랑, 조직, 귀속 중간에 이렇게 사람들은 생리적인 욕구를 먼저 추구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완성되면 사랑받고 싶고 조직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런 거가 해결되면 나중에 자아실현하고 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 그래서 이거를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설이라는 부분이 유명한데 이제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욕구라는 거는 생존을 위해 소비 필수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유기체의 본질 상태다.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가 있고 사회적인 욕구가 있다.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 기본적인 욕구, 베이직한 니즈. 기본적인 욕구. 그다음 국민 최저 수준이라든지 사회적 최저한 수준. 그래서 생리, 안전에 필요한 최소 기본적인 걸 이제 기본적인 욕구라. 개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최소한의 필요와 동시에 필요 불가결한 욕구다. 어떤 개인이
성, 연령 이런 거에 관계없이 누구나 갖는 욕구다. 안전해야 되는 욕구, 생리적인 욕구, 배고프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전받고 욕구, 인간으로서 생존이라고 하는, 생존이라고는 1차적 목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생활하는데 적절한 내용에 포함되는 것을 포함한다. 인간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이 국민 최저 수준, 사회적 최저 수준이 기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사회적 욕구는 뭐냐?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욕구가 개인적 차원이라며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 가능하다는 인식이 이루어졌을 때 사회적 욕구다. 기본적 욕구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하. 그래서 브랜드쇼의 분류는 규범적 욕구, 느낀 욕구, 표현된 욕구, 비교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욕구다. 기본적 욕구가 있는데 기본 욕구를 사회적 욕구로 이제 승화한 거죠. 사회적 기업은 이런 정도는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에게 공통적인 최소한의 필요와 동시에 필요 불가하게 된 욕구인 기본 욕구. 어떠한 개인이 성, 교육 수준, 지혜에 관계없이 인간으로 누구나 갖는 욕구 이런 것이 기본 욕구인데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욕구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사회적인 차원에서 발생 가능하다는 인식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난다. 기본 욕구의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게 사회적 욕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욕구파, 지역사회 욕구.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사회 어떤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시민들의 욕구가 있는지 지역사회 프로파일, 지역사회 프로파일과 평가는 영국에서 지역 내 욕구 조사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는데 영국에서 했던 게 이제 좀 초시니까 지역사회 프로파일. 그러니까 내 고객의 프로파일이 뭐냐. 우리 기업이 명품 기업이야. 엔드지라는 패션 브랜드가 있어요. 남성복. 이 엔드지의 프로파일은 뭐냐. 30대,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아주 직장인의 돈이 있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남성복을 만드는 회사. 이런 게 이제 그 엔드지의 고객 프로파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프로파일은 뭐냐? 해당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실행 계획이나 기타 수단을 개발할 목적으로 지역사회라고 정의되거나 스스로 지역사회라고 정의한 곳의 주민들의 욕구와 그 지역사회 안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여로 수행되는 포괄적인 설명이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지역사회 프로파일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정부 같은 데서 이제 지역사회 프로파일링을 잘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우리 지역사회 주민들을 잘 파악해야 어떤 구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프로파일은 프로파일에 반드시 다룬 지역사회의 고객들의 지역 주민의 욕구가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역을 다뤄야 하느냐. 살고 있는 장소로서 사회적 커뮤니티로 우리 주민들은 어떠한 커뮤니티에 가입이 되어 있느냐. 골프, 스포츠, 등산, 수영에 관심을 갖느냐. 아니면 우리 주민은 테니스, 헬스에 관심을 갖느냐. 그래, 사회적 커뮤니티, 또 우리 지역사회 취미 활동은 뭐냐. 이런 거예요. 커뮤니티가 뭐냐. 그래서 요즘은 아파트 단위로도 커뮤니티 활동들을 많이 해요. 아파트별로 뭐 밴드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경제적 커뮤니티로서의 영역. 경제적. 그 다음에 정치적 커뮤니티로서의 영역.
그다음에 개인 공간으로서요. 도시 일부로서요. 우리 어떤 동네별로 강남구 지역사회 프로파일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남 구민의 장소로서 강남 구민들의 어떤 사회적 커뮤니티가 있는가, 강남구 무슨 특정 동의 커뮤니티로서의 여겨, 정치 커뮤니티, 개인 공간, 도시 일부로서 어떤 영역을 담당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참여평가, 그래서 지역 프로파일, 지역사회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평가하느냐, 지역 주민들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경험들을 반영하며 우선사항들을 정하고 집합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접근 방법과 기법이다. 각각 자별적인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지. 브라질의 교육자였던 파울로 프레이르 민중교육론의 영향을 받은 남미 지역사회 운동이 그 기원이 됐는데, 어찌됐든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비정부 기구, 국제개발에 관여하는 많은 기관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접근법을 참여평가, 지역사회의 생활과 여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개발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우리 특별한 성동구다 그러면 우리 성동구의 지역사회 주민들의 지식을 공유하고 또 성동구를 개발하고 성동구 지역 주민을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접근 방법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이 지역사회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프로필과 참여 평가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지역사회 프로파일은 뭐냐? 보통 1, 2차로부터 얻은 양적, 질적 정보들로 구성된다. 보통 자료를. 근데 참여평가는 1차 자료와 느낀 욕구로부터, 그러니까 실제 주민들로부터 얻는 질적 정보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도서관이라든지. 참여평가는 자료에 의한 부분도 어떤 질적 정보에, 지역사회 프로파일과 참여평가가 모두 지역 주민과 집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목표로 하지만, 참여평가 접근법은 정보 수집 과정을 통한 지역사회 역량 강화, 비판적 성찰, 집단 행동에 중심을 둔다. 참여평가 접근법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판적인 성찰, 집단적 행동, 그래서 어떤 지역의 주민들의 자치 조직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참여조사 접근법은 지역 주민들이 자신들의 정보를 모으고 조사하는 일을 지원하고 욕구 파악과 관련하여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좀 잘못된 지역사회 프로파일도 있어요. 어떤 아파트 공동체 같은 걸 조직해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얼마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않게 하자. 또 우리 아파트에 무슨 기피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결사 반대한다. 물론 반대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지역사회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요점을 좀 정리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고요. 정리.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 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사회적 경제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우리가 두 번째는 제3색태와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다른가. 그 다음에 지역사회 요구와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욕구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첫 번째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발전은,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으로 처음으로 시작됐다. 협동조합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자조집단으로서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제 흡수되면서 특히 어떤 그 유럽에서 사회적 기업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사회적 경제가 활발하게 대두되고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경제가 등장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적 욕구가 출현된 거죠. 빈부격차가 발생되고 복지가 열악하고 부의 80%를 소수가 지배하다 보니까 부의 불평등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국가와 시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국가와 시장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로 사회적 경제에 사는 사회적 경제가 그래서 사회적 경제는 뭐냐? 사회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다. 조직 특성이 비영리와 영리를 혼합한 어떤 그런 조직 특성이 있다. 그다음에 사회 변화에 관심을 갖는 사회적 경제인데 이거는 전통 비즈니스 모델의 이기에 의해서 사회적 지향성의 발전으로서 사회적 경제가 이제 태주된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개념은 교환 방식과 소유 방식, 운영 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적 경제에는 교환 방식, 소유 방식,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개념은 정치, 경제학적 개념으로서 화폐 경제, 비화폐 경제, 비시장 경제에 의해서 공동의 사회적 욕구를 가진 이해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결성한 결사 조직을 통해 생산 수단과 생산 요소의 사회적 소유 관계를 이루면서 호혜와 협동, 민주적 운영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 그래서 이게 디프의 개념, 패스포드의 개념이 있는데 어떤 새로운 사회적 경쟁을 보면 새로운 사회 서비스 협동 조합으로서 자원봉사 조직, 새로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사회적 기업으로 구성되고 사회적 경제는 국가별, 지역별 차이에 따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조직 형태를 보여준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지역자치단체들이 사회적 경제과를 시설해가지고 사회적 경제 조직과에서 어떤 기업을 육성하기도 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부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영역은 이렇게 국가, 시장, 시민사회 영역에서 공통 분모로서 사회적 경제 영역이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 노동 어떤 통합, 사회서비스 자원 배분, 빈곤 감소 이런 부분에 영역을 갖는 사회적 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3섹터와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다른가? 이거는 이제 제3섹터와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섹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3섹터의 특징부터 한번 제3섹터는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조직적 구조를 갖추고 있는 단체만 제3섹터에 포함된다. 반드시 민간적인 조직이어야 된다. 비영리 목적의 수익 배분의 제한 규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자치 조직만 비영리 부분에 포함된다. 기관은 반드시 자원 활동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러한 부분이 제3섹터인데 제3섹터는 비영리 부분이다. 영리로 비영리로 제한한다. 자원봉사의 비영리 단체다. 협동조합 및 상호부주 조직은 제외한다. 근데 사회적 경제는 수익성과 결정적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다. 비자본주의 경제다. 재단과 사회적 기업이다. 협동조합과 상호부주 조직을 포함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요구와 사회적 기업. 그래서 욕구라는 것은 뭐야? 욕구는 생존을 위해 소비 필수품을 소비하고자 하는 유기체적인 본질 상태를 욕구라고 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욕구와 사회적인 욕구라고 있는데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 개인들에게
개인들에게 공통적인 최소한의 필요와 동시에 필요 불가결한 욕구. 어떠한 개인이 성, 연령 이런 거에 관계없이 누구나 갖게 되는 욕구. 인간으로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 이런 욕구인데 사회적 욕구는 뭐냐. 이게 기본적인 욕구에서 발전된 개념인데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개인적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 가능하다는 인식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것으로 기본적 욕구,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 사회적 욕구다. 그래서 규범적 욕구, 느낀 욕구, 표현 욕구, 비교 욕구 이러한 것들을 사회적 욕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프로파일링은 지역사회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장소로서, 커뮤니티로서, 경제적 커뮤니티로서, 개인 공간으로서, 도시 일부로서 프로파일로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참여평가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사회적 경제의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3섹터와 사회적 기업 어떻게 다른가? 세 번째는 지역사회 욕구와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학습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